2025년 10월 22일 금융 스터디 시간이고요. 네.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저희가 저번 시간에 이제 네, 뭐 그 정규분포 공간 관련해서 좀 내재적 기약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좀 고민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이어서 또 저희가 각자 계산해 본 내용을 또 나누고자 하는데, 네. 우선 그 제가 좀 계산했던 부분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저는 그 기본적으로 그 The Geometry of Asymptotic Inference라고 저번에 최나진님께서 공유 주신 레퍼런스를 사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거기 사실 그 저희가 프로젝트에서 보는 것도 사실 심플렉스를 보는 거기도 하고 또그 원래 전 정규분포 공간 보고 여기 봐야지 했는데 그 정승민 선생님께서 하셨던 올려주셨던 내용 중에 그 실제로 그 헤딩제 인베딩 같은 걸 통해서 정규분포 공간을 봤을 때도 뭔가 또 되게 잘 표현되는 게 있다. 이런 걸 음, 올려주셔가지고, 아, 여기 그 지오메트리 오브 어셈트 여기에 있는 그 심플렉스의 기하학을 한번 좀 리뷰하고 넘어가면 또 정규분포 공간 보는 데 도움이 되고 하겠구나 해서 전 이번 주에는 그쪽으로 네, 공부를 하고 준비를 했었고요. 네. 그래서 뭐 여기 그 단원 그 논문에서 그 2.1 챕터가 스피리컬 멀티노미얼 지오메트리에서 이제 사실 저희가 약간 기하학적으로 볼 수 있는 3차원의 뭐 3차원의 기하에 대해서 좀 보는 그런 거였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는 그 사망분포라는 거를 보는데 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그 뭐 1P1, 2, 3 합해서 1이 되는 네, 그런 그 분포를 이제 뭐 요렇게 PMF 그림 뭐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하는 거를 이제 보는 것이고 이걸 이제 기하학적으로 나타내면 약간 이렇게 삼각형이 되는 여기가 1이 뭐 그런 곳이었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 어떤 그 확률 공간이 이루는 기하학적 구조를 보기 위해서 이제 Z는 2 루트 파이 i라고 바꿔가지고 네, 저번 시간에 좀 정승희 선생님께서 기본적인 거는 좀 설명을 해주셨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본다. 이렇게 하면 9가 되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 9를 바꾸는 그 당위성이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크게 약간 두 단계로 내용을 전개하던데 첫 번째로는 이제 그 Z가 이제 구면이죠. 그 구면 위에서 이제 Z 베타라고 어떤 그 베타를 파라미터로 하는 곡선, 여기서 서패밀리라고 나왔는데 이제 그런 거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그 P 베타가 뭐 이런 식으로 한 게 하디 바인베르크 모델인가 해서 유전학에서 많이 쓰이는 거라는데 이제 음, 뭐 이걸 어쨌든 합하면 1이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 변환을 하면 요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 구면 위에서의 커브가 될 것입니다. 어쨌든 요걸 다 제곱해서 더하면 4가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 그 논문에서의 발견은 이거의 접선 벡터의 길이의 제곱이 계산을 했을 때 이렇게 되고 이제 그 미적분학에 따르면 이제 로그 미분하면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렇게 나온다. 그리고 이게 피셔 인포메이션 P에서의 피셔 인포메이션이다라고 하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발표했던 거에 따르면 이제 피셔 인포메이션이라는 게 사실 그 스코어 펑션의 이제 베리언스고 그리고 이제 그 스코어 펑션이라는 건 결국에는 그 베타로 이제 뭐 그레디언트인데 여기서 1차원이니까 d 베타랑 같게 되고 그래서 음. 요거의 베리언스 구하려면 이제 합에다가 이제 PMF니까 이제 그냥 확률값만 곱해가지고 더하면 되는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가요? 네, 어, 이 여기 부분에서, 네. 제곱이 빠졌어요.
아, 근데 제가 좀 네. 걸리는 거는, 저렇게 그레디언트를 씌우면은 그 행렬이 나와야 되지 않나라는 게 사실 제가 좀 그 의아한 부분이었거든요. 여기서 잡은 세팅은 1차원이라서 아, 1차원, 아, 1차, 잠시만요. 네, 여기 그 네. 파라미터가 한 개인 여기선 지금 그 서브 패밀리에서 보는 거라서 네, 곡선에서 그러니까, 보는 거라 네. 파라미터가 하나고 네, 그래서 그냥 분산 구할 때 이게 또 그 스코어 펑션이 아시다시피 평균이 0이기 때문에 그냥 음, 그 x 그러니까 세컨드 모멘트만 구하면 되거든요. 음, 음, 음. 그래서 아 여기 제곱을 빠뜨렸네요. 해서 네, 이렇게 구하면 되고 이게 정확하게 여기 있는 거랑 같으니까 네, 피쉬 인포메이션이 되는 그런 계산이더라고요. 저기에서 베타가 설명이 안 나 있었는데 실제로는 저렇게 잡은 거였군요. 그래서 그 베타 구체적인 예시를 제가 잡아가지고 계산을 했는데 네. 네,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 거 이제 이거 이렇게 고칠 수 있고 이제 이거를 음, 바탕으로 계산했나? 아, 네, 그래서 여기 그리고 네, 한 가지 개념 일단 또 소개하고서 넘어가면 인포메이션 디스턴스라는 개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포메이션 디스턴스라는 개념이 말 그대로 어떤 분포와 분포 사이의 거리 이제 케일 다이버전스는 거리처럼 쓴다고 했는데 이건 진짜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건 또 뭐 어디서 이게 나왔냐 보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그 P세타1이라는 분포가 있고 P세타2라는 분포가 있는데 이 두 분포의 어떤 거리를 재기 위해서 그 어떤 이 파라미터들의 그 점근 분포를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떤 점근 분포를 이 파라미터의 점근 분포를 봤을 때 기본적으로 그 두 파라미터가 있을 것이고 그거의 차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거를 그 뭔가 그 표준 편차로 나눠줘야 하잖아요. 통계학에서 항상 네. 그 두 개 차이를 비교할 때. 근데 여기에서의 그 표준 편차가 이제 네, 그 루트 피셔 정보 행렬의 네, 그걸 이제 그거의 역수가 된다고 음, 합니다. 이게 뭐 어신토틱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라고 하고 그래가지고 요게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세타 1 있고 세타 2가 있는데 근데 여기에 세타가 세타 1이 돼야 할지 2가 되어야 할지 아니면 뭐 1 더하기 2를 평균한 걸 해야 할지 이게 음, 명확한 그게 없으니까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타 1과 세타 2 사이에 파티션을 겁나 쳐가지고 여기에서의 여기에서의 네, 그 피셔 인포메이션의 루트 구하고 피셔 인포메이션 루트 구하고 그걸 싹 다 해서 하면 이게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합니다. 이게 D 음, 베타가 이제 세타 1 빼기 세타 2 사이에 있는 어떤 음, 파티션이고 네. 이게 음, 거기에서의 루트 피셔 정보가 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여기 제곱이 피셔 정보니까 루트 음. 이거 둘 제곱 없으면 루트 피셔 정보가 되겠죠.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온 게 인포메이션 디스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보고 아 이거 통계학적으로도 되게 깊구나. 제가 네. 알기로 그 제가 스통 2 안 들었지만 그 막 그 피셔 인포메이션의 역수가 무슨 뭐 사용되는 인간이, 그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이제 추정량 같은 경우에서 n이 리미트로 갔을 때, 그러니까 평균으로 치면은 이제 그 표본 평균의 이제 분산이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되는데, 이제 그렇게 어심토틱하게 따를 때 이제 좀 그 함수를 변형을 하게 되면은 이제 분산을 구하기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표본 평균의 어떤 펑션을 씌운다던가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어심토틱하게 이제 분산을 구할 때 피처 인포메이션의 역수와 같아지는 성질이 있어서 그래서 정근적인 추정량 뭐 이렇게 추정량의 분산 말씀하신 부분이 이렇게 정확하게 여기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렇게 그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니까 제곱하면 분산이 되고 이제 그래서 그렇게 적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아래는 실제로 그 제가 넣어본 거고요. 음, 그래서 근데 뭐 하디 바인베르크 모델에 나오는 뭐 요거를 이제 실제로 뭐 베타에 대해서 미분하면 요게 되고 그래서 요거의 제곱은 제곱 네 뭐 놈은 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또 다행히도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래가지고 실제 뭐 정보 거리를 재보면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뭐 삼각치환을 해서 이렇게 구해진다고 합니다. 음.
근데 이게 그 이후에 나오는 거랑 또 제가 또 대조를 해봐야 되는데 그거를 못 해가지고 해보든 뭐 같이 하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여기서 저희가 본 거는 서브 패밀리에 대한 거였으니까 베타 파라미터가 한 개인 이걸 실제 평면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파라미터가 두 개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그 여기 논문에서는 뭐 P1, P2랑 뭐 랑 이제 뭐 디피오모피즘 관계에 있는 뭐 세타1, 세타2라는 파라미터를 음, 잡으면 근데 뭐 어쨌든 저희가 본 서페이스도 2차원이고 하니까 그럼 뭐 전체 뭐 서페이스를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커브에서 서페이스로 가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의 피셔 인포메이션은 이제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스가 되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행렬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JNK 네, JNKR 성분이 이제 코베리언스가 이렇게 되겠고요. 근데 이거 역시 평균 0이니까 그냥 이제 그 곱 EXY가 곧 그 코베리언스 오브 X and Y가 되기 때문에 음, 음.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계산은 네 어딨어? 근데 요거를 따른 걸 거고요. 네. 어, 음, 제대로 검증은 안 해봤는데 아마 그런 맞는 것 식으로 갈 같아요. 것 네.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그리고 아마 그 지난 시간에 했던 계산 중에도 아마 비슷하게 있을 거예요. 네. 어, 네. 지금 찾긴 뭔가 애매한데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좋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기에서는 볼 수 있는 거는 그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스가 그대로 이제 저평면에 내적이 되는구나 음, 하는 거를 네. 볼 수 있었고 그래가지고 리마니안 매트릭이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스 같아가지고 이때 뭐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이라 부르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평면에서의 인포메이션 디스턴스는 이제 네, 그 사실 이 그 두 점을 사실 만약에 그냥 아까 본 것처럼 여기 매개하는 커브가 하나 있으면 그냥 커브가 하나 정해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근데 이제 평면에서 보는 거는 무한 개의 커브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막 파란색 점선으로도 있을 수 있지만 근데 이제 저희가 보려는 건 가장 짧은 게 거리여야 되니까 이제 그 커브에서 나올 수 있는 디스턴스 중에 가장 작은 거 즉 빨간색 선을 의미를 하고요. 음, 그리고 이제 요거는 그렇구나. 그 기하학적으로는 이제 그 음, 대원이라고 하죠. 이제 그 구 네. 자른 거, 구 자른 거, 구의 약간 구를 잘랐을 때 가장 큰 반지, 그 원의 반지름이 구의 반지름과 같게 되도록 하는 그 구 자른 거를 이제 대원이라고 한다는데 그 대원의 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지오대식의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오대식 실제로 계산하는 거는 그 결국에는 그거 뭐지? 그냥 뭐 공간 그 고등학교 때는 공간계 이런 것처럼 음, 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Q랑 Q 스타 내적 관계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세타 아크 코사인 씌우면 세타 값을 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R이 2고 세타 값이 나와 있으니까 하면 이제 호의 길이를 구할 수 있고 이게 이제 인포메이션 디스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그 계산 안 해봤자 아마 이렇게 구한 거랑 이렇게 구한 거랑 다를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그 곡선에서 나온 거니까. 음, 네.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아마 이렇게 계산하면 더 짧겠죠? 그거 계산해보고 싶었는데 네, 하진 못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사실 그 공면에서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으로 이제 first fundamental form을 음, 했었는데 요거랑 또 같게 나와야 하니까 이것도 해보고 싶었고 그 음, 다음에 여기에서도 실제로 숫자 넣어가지고 좀 해보고 싶었는데 못했던 게 있죠. 음. 여기에서 네네. PI, 이게 노테이션이 좀 많아가지고 헷갈려서 네네네. 제가 설명을 저기에서 제대로 안 했군요. 네네. 네. QI는 그 헬린저 임베딩을 한 거죠? 한 거를 네네, QI라고 그 하는 거죠? QI는, 이게, 제가 아예 그 설명이 안 됐구나. 네, 그 Q는 이제 그 구면 위에 있는데, 헤딩저 임베딩 한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라지 Q로 적혀 있는 게, 네, 그 라지 Q로 적혀 있는 게 그 원래 그 심플렉스에 있는 원래 심플렉스에 있는 점들입니다. 라지 Q가 네, 그렇구나. 심플렉스고, 스몰 Q가 그 구 위에 있는.
그러고 저기에서 아, 이거 Q 들어가니까. 하고 이 루트로 다시 돌리고 계산하고 아, 그래서 원래 이제 Q에 대해서 계산을 심플렉스 위에서 계산을 해야 되니까 결국 PI로 다시 돌려야 되는 거군요. 뭐 Q가 이제 P1, P2, P3가 되는 이거 참 네, 노테이션이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Q와 Q 스타 사이의 거리고요. 두 개는 사실 바꿔서도 무방할 겁니다. 거리라고 디스턴스라고 논문에서 썼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계산했던 부분은 이제 KL 다이버전스가 나오고 이게 이제 왜 거리 제곱의 2분의 1과 같냐는 거를 이제 그 테일러 전개 사용해서 했었는데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KL 다이버전스는 이런 식으로 쓰고요. 이 Q를 기준으로 Q스타까지의 발산이고 네. 이건 이제 뭐 아시다시피 렐러티브 엔트로피라고도 부르는 만큼 정보 이론적인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할 거는 요거를 실제로 좀 네, 그 저희 사망분포 세팅에서 계산을 하는 거였고요. 그래서 일단 계산하면 여기에 있는 로그 P 요거만 떼와가지고 이렇게 바꾼 다음에 이거는 아시다시피 1 더하기 이렇게 그냥 바꿀 수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그 로그 함수에 대해서 테일러 전개를 하면 이제 일단 뭐 0, 네, 그 맥클로린 급수죠. 어떻게 보면 해서 보면 음, 네, 그 0에서 하면 일단 1차 미분값 0 나오면 0이고요. 그 다음에 1한 번 미분한 거 0 넣으면 이렇게 되고 x 2분의 1에 두 번 미분한 거 0 넣고 x제곱. 그 다음에 음, 얘는 뭐 그냥 날리는 것 같습니다. 네. 어차피 그래가지고 여기서 결국에는 q 스타가 q로 가까워지는 세팅을 보기 때문에 어차피 그 이런 그 점근항들은 다 날라가 그 3차 이상은 그냥 다 날리는 걸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봤을 때 네. 이렇게 근사를 할 수가 있고 로감수를 그러면 이제 여기에 그 이거 붙여가지고 하면 이렇게 되겠고 하면 이제 네, 이거 계산하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요. 네, 여기 뭐 이제 PI 들어가고 하면 이제 요거는 사실 0으로 나오고 왜냐하면 PI 스타 썸한 거나 PI 썸한 거나 둘 다 1이니까 음, 그래서 요것만 살아남아가지고 어, 네, 이렇게 나오는데 저 부호를 실수를 했나? 그러게요. 잠시만요. 어디서 PI 저거 없애고 지우고 일단 제, 제곱도 아래가 살짝 요거 PI가 아마 그 여기로 아, 들어가서 분배 법칙 이거 잘못 이게 그 PI 이게 괄호를 한 개 뺀 거군요 제가 이렇게 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건 문제 없는데 네. 그러면은 마이너스가 붙는 근데 게 그 여기가 아닌데 여기 마이너스가 붙고 나왔으니까 처음 위에다가 앞에 있는 마이너스가 시그마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이것도 분배 법칙을 해준 건가요? 약간 헷갈리는데. 시그마 그러니까 마이너스 시그마 앞에 그 마이너스가 붙어 있잖아요. 근데 네네 이거를 분배 법칙으로 해준 거 같은데 실제로 안 해줘야 되는 게 아닌지. 그러니까 잠시 위에서는 네네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게요 이렇게 되는데, 요게 그러네요 이게 분배가 되면 안 되니까 네, 안 되니까 거기에서 아랫게 이제 플러스가 나오는 게, 그러면 요렇게 됐어요 네, 그렇네요. 음 거기에 들어가야겠네요. 여기에 돼야 되고 그러면 요건 그냥 플러스로 남아서 네. 그래서 이렇게 돼야 돼. 음. 그러면 맞네요. 하고 그럼 이제 그 요거랑 이제 그 이후에는 그 거리 제곱을 음, 이제 그 같게 두기 위해서 일단 그 아까 구했던 그 거리 공식 그 정보 거리
나오고요. 그럼 이제 pi 스타를 이제 pi 더하기 델타 pi로 둔 다음에 전개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그 1 더하기 x의 루트 씌운 거 테일러 전개했을 때 이렇게 나오고, 3차 이상 날리고 해서 이런 식으로 근사가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여기다 썸 붙이면 이제 뭐 요거는 1도 되고, 요거 네, 그리고 요게 이제 그 PI 스타 썸이랑 PI 썸이랑 둘 다 1이니까 없어져가지고 요게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요거를 x라고 뒀을 때 이제 요거 거리는 2 아크 코사인 x고, 이제 돌리면 x가 코사인 요거 거리가 되는데, 근데 이제 이거 코사인도 그 테일러 전개를 해서 이렇게 근사를 하면 x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랑 위에서 구했던 요거랑 연립했을 때, 잠시만요. 연립했을 때 이게 나오는데, 음, 그럼 여기 1일 2분의 1, 지어지고, 맞아요. 1일 지우고 4 양변에 곱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거 두 개가 같아지나? 음, 그러게요. 거- 약간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어떤 건가요? 왜냐면 아, 제가 이거 네. 재미나게 돌렸을 땐 또 2분의 1로 나왔었는데, 네. 음, 계산 잘못된 게, 그렇네요. 똑같으면 안 되고 2분의 1을 해줘야 되니까. 아, 네. 이게 4분의 1이 아니라, 테이서 전개에서 잘못이 있었나? 그 앞에 이 알크 아마 코사인이어서, 그렇네. 여기 이게 2분의가 제곱이 된 다음에, 아마 그 여기에 그 2분의 1 x 스퀘어인데, 네. 근데 이제 이게 그 2분의니까 8분의 1로 아, 들어가야 돼서, 그렇네요. 그렇네요. 맞네요. 네. 그래서 요게 8분의가 되겠네요. 그 1일 지워지고 네. 88 여기가 하면은, 8분의 1 돼서 요게 이렇게 그러면은 되고, 없어지고, 그러면 네. 제곱을 하면, 저게 제곱이니까 2분의 1 하면, 그렇네요. 네. 참. 이건 한번 해봐야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큐스타가 큐로 가서 뭐 정근적인 항들이 다 없어졌을 때, 음, 근사를 등으로 쓸 수 있을 때, 이제 그 K의 다이버전스가 2분의 1 거리 제곱이 되는, 음, 그런 거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제가 계산해 본 부분 여기까지고, 여기에서 아마 그 실제 숫자나 저희가 아는 세팅으로 좀 돌렸을 때 좀 원하는 예상대로의 결과가 나올지, 네,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한 부분이 여기까지. 이렇게. 그러면은, 자, 이어받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사실 좀 그 개인적으로 이제 약간 저랑 이동욱 선생님이랑 이제 저번 주에 했던 것들이 사실 이제 관점이 이런 이제 x, y 위에서 이제 어 x, y는 아니었죠. 뮤랑 이제 시그마 위에서 이제 우리가 로그 라이클리후드라는 이런 LX 뮤의 시그마를 이 곡면으로 잡았을 때 왜 뭔가 다르게 나오냐, 그리고 기대값은 왜 취해야 되냐, 사실 이런 질문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는 좀 다르게 이제 생각을 했어야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실제로는 이제 뮤랑 시그마라는 어떤 이제 R과 이제 실수인 이런 평면을 생각하는 게 맞지만은 사실 여기에 있는 이 원소가 이제 어떤 PDF와 이제 대응이 되는 거잖아요.
정규 분포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실제로 이제 생각하고 있는 이 공간 자체는 L2 스페이스, 또 정확히 말하면은 약간 힐베르트 스페이스, 이제 내적을 통해서 전부 다 좀 컴플리트한 이제 이런 그 힐베르트 스페이스를 고려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분을 취해야 되는 대상은 실제로 여기에다가 이제 로그를 씌운 거를 미분을 취했는데, 저희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L2 스페이스의 원소니까 이제 이게 성립을 하는, 어떻게 적어야 돼? 이렇게 하고 뭐 도메인은 안 적을게요. 그래서 이제 이거의 제곱이 좀 파이나이트한 음, 이런 어떤 함수들의 모임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여기 이 함수에서의 사실 내적을 생각해 보면은 어떤 그 임의의 그 정규문포의 PDF와 이제 그 PDF에 내적을 이제 만들어 준다고 했었을 때, 이제 가장 표준적으로 사용하는 내적은 저희가 약간 엘트 스페이스에서 사용하는 거는 이제 이토렘만 할 때 봤었을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엘트 스페이스에서 내적을 만들어내는 거를 이제 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거를 했을 때 이제 실제로 봐야 되는 내적의 의미는 이제 이런 센스였는데, 할게요. 그냥 이렇게 이제 된 내적을 정의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내적을 취하는 방법이 하나뿐은 아니니까 이제 통계적인 다양체를 생각을 했을 때는 어차피 익스펙테이션도 적분으로 이제 기술되는 거를 생각을 했었을 때, 제가 얘에 대응되는 PDF를 X라고 하고 얘에 대응되는 그 랜덤 베리어블 X라고 하고 얘에 대한 랜덤 베리어블 Y라고 했었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내적을 규정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는 거죠. 저희로 치면 일단 공분산.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저희가 취하게 되는 거는 이 로그 px 뮤의 시그마를 관찰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점에서 이제 저희가 그 접벡터를 만들어내는 방식은 여기에다가 로그를 씌운 이런 애들을 뮤나 혹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니까, 이제 이동욱 선생님이 방금 설명하신 것처럼 공분산이 되려면은 뭐 사실 이런 구조도 줄 수 있는 게, 네, 좀 표현이 애매한데, x에 대한 평균이나 이제 y에 대한 평균, 이런 식으로 주는 게 자연스러울 수 있는데, 어차피 저희가 로그 스코어 펑션을 사용한다는 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어차피 이제 얘가 이제 접벡터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당연히 접벡터니까 뮤로 편미분하면은 얘도 다시 어떤 그 함수로 나온다는 게 좀 더 자연스러운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어차피 얘의 익스펙테이션은 빵이니까 굳이 여기까지는 고려를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헬린저 인베딩을 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방식은,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는 익스펙테이션이라는 계산을 쓰게 되는데, 실제로는 그 어떤 측도에 의존한다고 해야 되나? 이제 좀 계산들을 하게 되잖아요. 음, 이 적어놨나? 음, 그래서 이제 익스펙테이션이 정의가 되려면 어떤 측도에 의존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적분을 하게 되는데, 얘를 날리고 싶은 그런 의도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익스펙테이션으로 기술되는 내적을 표준 내적으로 바꿔서 생각할 수 없을까가 이제 헬린저 임베딩의 좀 모티베이션이라고 아, 생각을 개인적으로 들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위에서 FIM의 정의를 이제 어떤 그 스코어 펑션을 이제 접벡터에 실제로는 이제 접벡터가 되고 이제 그거의 내적을 익스펙터로 준 거를 이제 피쉬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S는 루트 P 이렇게 주고 헬린저 임베딩을 하게 되면은 이제 로그 P에다가 X제곱 넣고 이제 그대로 미분하게 되면은 이제 그 겉에 있는 거 S제곱 먼저 그 앞에 2 떨어지고 S 나오고 그다음에 S에 대한 속미분 이거 해줘야 되니까 이제 그것까지 해주면 이런 식으로 이제 S에 대해서 편미분한 꼴로 적히게 되고요. 아까 전에 이동생의 노트에서는 이게 약간 Z와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이제 PDF니까 얘를 S제곱으로 적고 여기에다가 이거를 각각 넣어주게 되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다 곱셈으로 정의가 되고 실제로는 얘가 다 날아가게 돼서 앞에 4가 붙은 상태에서 이런 방식으로 정리를 할 수 음,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그 함수 공간에서 이제 표준 내적으로 정의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 4가 앞에 붙는 그, 게 좀 짜증 나니까 네. 네. 그래가지고 그 2루트 P로 하는, 음.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맥락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 4를 음, 없애고 싶으니까 앞에 이제 상수가 붙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확률을 가중치로 두는 이제 좀 가중내적 꼴이 아니라 표준내적으로 표현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좀 더 make sense한 좀 생각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서 좀 착각하고 있었던 거는 얘를 그냥 실수 위에다가 올리면 안 됐다는 거? 약간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는 저평면을 만드는 게 사실 뭐냐 약간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좀 재밌는 것들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 이제 저희가 그래서 이 R3로 옮기지 않고 그러니까 어떤 X, Y와 그다음에 어떤 펑션을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그 실수가 있고 이제 거기에 대응되는 이제 매니폴드가 있었을 때를 이해하기 위해서 좀 구라는 예시를 이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평면이라는 걸 이해하기 위한 게 이제 계산의 좀 목적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저평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은 그 파라메트라이제이션이 돼야 되니까 파라미터 스페이스와 이제 매니폴드 간에 어떤 1대1로 대응되는 관계가 있다는 것을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로 치면 이런 좌표기였는데 실제로는 얘가 제가 이해한 걸로는 그 차트라고 부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차트가 실제로 정의가 될 때는 제가 한 점을 기준으로 이제 이 부분 집합 U만 여기로 보내는 거를 목표로 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제 구면 좌표기면은 이 북극이나 남극 같은 경우가 잘 계산이 안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좀 그런 이제 전체적인 글로벌한 문제를 좀 피해가기 위해서 여기 이제 P만 이렇게 잡은 것 같고요. 그, 그 P와 이 주변 U만 잡아서 이제 보내면 되는 이제 그런 차트만 있으면 되고요. 이 점에서 잡았을 때는 좀 굴을 돌리는 방향으로 또 계산이 아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일대일 관계가 존재를 하는데 저평면 같은 경우는 이제 P를 지나는 모든 곡선에 대해서 이제 접벡터를 좀 모아놨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제 방금 말했던 어떤 모든 커브에 대해서 이제 접벡터를 모으면은 저평면이 나오는 그런 방식인데 여기서부터는 그 확률론은 뭐지? 확률론과 미분기야? 이제 거기 서브 스터디에서 이제 김태익 선생님이 리딩 하시는 거를 좀 참고를 하면서 가지고 왔었는데 제가 음, 좀 살을 붙여서 어, 네 했는데 설명을 되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저희가 여기 위에서 P를 잡기 위해서 이 파라미터 스페이스 위에서의 곡선을 먼저 잡아요. 그래서 이 파라미터 스페이스에서 제가 이렇게 이제 그 어떻게 잡을까요? 이제 t라고 파라미터를 주면은 이제 여기를 세타라고 고정이 되는.
이런 커브를 잡으면은 제가 이 차트를 통해서 이 구 위로 약간 프로젝션이라고 재미나이는 그러던데 이렇게 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구 위에서는 이런 커브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커브의 실제 정체는 이제 이렇게 써야 되는 게 맞는 거죠. 합성함수꼴로. 음, 여기 위에서 커브를 잡았다가 이제 여기로 보낸 거니까. 그래서 어, 이제 이렇게 저희가 파라미터라이징 됐고 세타는 고정이고 t만 바뀌는 걸 보는 거니까 이제 뭐 코사인 t, 사인 t 하고 뭐 세타는 그냥 냅둬주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세타에 대한 이제 미분을 고려를 하면은 이제 체인룰로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t 같은 경우가 t가 변하면은 이제 그때 변하는 뭐 p도 있고 뭐 세타도 있을 거니까 이 체인룰 각각 정의하고 이제 전체는 이제 그 뭐라고 하죠? 전미분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쓰면은 이렇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t를 이제 여기에다만 넣어줘서 얘는 이제 실제로는 스칼라 취급인데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프라이메이션을 했으니까 여기를 이제 C11 커브의 첫 번째 원소라고 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미분을 해주면은 여기는 이제 실제로 1이 되는 부분이고 여기는 t와 관련이 없으니까 0이 돼서 여기는 날아가고 이제 여기만 남았는데 이제 뭐 실제로는 뭐 이렇게 적혀서 이제 저희가 아는 그런 P에 대한 적 벡터가 나오는 거고요. 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렇게 잡으면은 비슷하게 해서 적 벡터를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수학적으로 기술을 해봤을 때는 이제 저희가 사실상은 이 C1에서 독립인 커브를 잡아야 여기가 계산이 편해지는 구조인 것 같고요. 여기에서 좀 이렇게 잡아버리면은 이제 여기 계산이 둘 다 존재하니까 약간 좀 더 불편해지는 그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는 이제 상수 텀이고 세타에 대한 적벡터, p에 대한 적벡터, 그다음에 그 한 점. 이제 실제로는 이 한 점 같은 경우는 이제 원점 기준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 막 엄청 신경 쓸 필요 없는데 아무튼 뭐 이렇게 표현이 탄젠트 플레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행렬로 표현을 해볼 수는 없을까? 뭐 이제 해봤는데요. 음, 뭐 큰 의미는 없는 거였고요. 그냥 이렇게 이제 위에서 나눠서 계산한 거를 실제로 계산을 해서 보니까 이제 그 내가 첫 커브를 잡은 거에다 컴포넌트마다 이제 미분해서 행렬 만들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그 접벡터 곱해주는 방식으로 그거는 접벡터가 이렇게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내가 커브를 어떤 거를 잡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일종의 자코비안 같은 역할을 하는 친구구나 라는 거를 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저희가 흔히 잡는 것처럼 이렇게 독립적으로 잡는 거를 뭐 프린시플 커브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큰 의미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다음에는 이 탄젠트 플레인을 잡았으니까 이 탄젠트 플레인과 대응되는 이제 법선 벡터가 있을 텐데 이제 법선 벡터를 구하면은 여기 접 벡터 두 개가 있으니까 이제 외적 해가지고 열심히 계산해서 이제 접 벡터를 얻어낼 수 있었고요. 그래서 그 크기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 유닛 벡터 하면은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컨드 이제 펀더멘털 폼을 이제 실제로 저희가 아마 구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프로젝트 셋에서 이런 방식으로 구하진 않았는데 이제 실제로는 이 접벡터의 개념을 통해서 이제 정의가 되는 거고 약간 제가 생각했을 의미는 이제 좀 이따 뒤에서 말해드릴 거의 스포인데 이 곡선을 잡았을 때 저는 당연하게도 모든 그 이제 곡선을 잡았을 때 여기에다가 수직인 벡터가 n으로 뜰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안 뜨더라고요. 어, 이게 왜냐하면 수직인 것 자체가 그 전체 스페이스의 그 내적에 의존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직관적인 예시로 보이기에는 제가 이 점을 잡았을 때 이렇게 소원을 잡게 되면요. 이 방향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이 방향에서 곡률을 측정하면은 되게 작아질 텐데 최대가 그 제일 뭐 할 텐데 제가 반대로 대원 기준으로 잡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커브를. 그럼 이때는 반지름이 가장 크니까 이제 뭐 엠벡터도 정상일 거고 방향도 그런데 곡률 자체를 이렇게 이런 곡선을 잡고 측정하면은 제일 작을 텐데 이제 이렇게 잡으면 클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가우스 곡률의 정의가 어떤 곡선에 이제 곡률이 최대와 최소를 곱한 거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이상한 거예요. 이게 개구란데 약간 싶은 거였는데 실제로 저희가 이 곡률이라고 부르는 대상이 두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법곡률이 있고 그러니까 법선 벡터 방향으로 휘어져 있는 곡면에 대한 방향으로 휘어져 있는 게 있고 이제 그 이 제가 그린 커브에 따라서 휘어져 있는 측지곡률 이런 게 개념이 있더라고요. 어, 아, 그래서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원을 만들어서 관찰을 하는 얘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성분이 섞여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법곡률을 측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우시안 커베이처에서 쓰는 곡률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법선 벡터 방향으로 이거를 프로젝션 시켜줄 필요가 있어요. 이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아래에서 보시면은 그 내적을 하게 되는 이유가 어차피 유닛 벡터니까 아, 법선 벡터 방향으로의 크기를 재고 싶어서 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계산해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이제 뭐 잘 아는 식을 써서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잘 되는구나. 근데 이제 법선 벡터 같은 경우는 4차원부터는 정의가 안 되니까 음, 이제 법선 벡터를 버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처음에는 그 아까 전에 말씀드린 측지공률의 존재를 몰라서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냥 저기 위에서 임의의 점 잡고 임의의 곡선 잡아서 이제 커브를 계산을 해서 최대값과 최소를 구하면은 곱하면 되겠다. 가우스 곡률이 나오겠지. 근데 이게 사실 구 위에서 가우스 곡률이 그 R제곱으로 뜨는 게 최대랑 최소랑 똑같은 거라는 거를 생각을 해 보면은 어차피 한 가지 값만 나오니까 계산이 쉽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접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거의 곡률을 구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그 어떤 커브가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벡터를 먼저 해서 이 커브 이 점에 대해서 탄젠트 벡터를 만들어줘야 되고요.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미분해서 이제 이 방향으로 나가는 그 벡터를 잡아줘야 되고 이제 이 길이를 측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이 탄젠트 이 법 벡터가 실제로는 약간 가속도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했었을 때 원래 속도가 빠르게 되면은 얘도 이제 더 빨라지게 되니까 그런 어떤 영향을 받으니까 얘 이제 스케일을 좀 그 정해둘 필요가 있어서 이제 아크랭스 파라미터레이션이라는 걸 토대로 얘의 속도를 항상 1로 잡는 파라미터레이션을 만들어줘요. 음, 그래서 이제 좀 제가 직관적으로 갖는 거는 뭐 t가 뭐 이런 그 어떤 같은 직선이라도 약간 t에 따라서 약간 빠르게 갔다가 느리게 가는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은 곡선이 자치더라도. 근데 제가 이거를 어떤 거리 기준으로 다 잘라주게 돼서 얘를 이제 0, 1, 2, 3, 4, 5 이렇게 이제 해서 FS를 만들게 되면은 항상 이제 그 똑같은 속도로 가는 애들을 만들 수 있으니까 음, 이렇게 하는 게 아크랭스 파라미터이션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 가정이 하나 필요한데 아, 제가 구 위에서의 이제 그 잡는 곡선의 이제 속도를 이제 1로 가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가 왜 필요하게 되냐면은 이제 얘 제곱을 그 해도 1인데 실제로는 이제 그 놈이니까 이렇게 좀 그렇지만은 내적처럼 써도 오케이고요.
그래서 내적이 1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 번 더 미분하면은 저희가 곱의 법칙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2 나오고 이제 2 프라임 이렇게 나오게 되고 오른쪽은 0. 그래서 이제 얘 지워버리면은 두 그 m 벡터와 탄젠트 벡터가 이제 수직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제약 조건 하에서 나오는 거더라고요. 일정한 속도로 가야 되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해놓고 이게 그 이제 내적에도 네. 막 그렇게 미분을 때릴 수가 있나요? 아, 이제 내적이 실제로 이제 덧셈 구조로 이어져 있는 거를 생각을 하면은 네, 아마 될 거예요. 이제 그 해보긴 했는데, 그러니까 음, 뭐 엑스트랜스포즈 이거를 세팅을 좀 잘 잡아야 될 텐데. 아무튼 이제 그 되긴 됩니다. 원래 행렬 같은 네. 경우는 이제 AX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분 이렇게였나? X 트랜스포즈 X가 있으면은 아마 A 트랜스포즈 뭐 X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고 뭐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아마 T로 미분해 보면은 비슷하게 이제 나올 거예요. 뭐 해봐도 될 것 같네요. 이제 실제로는 이렇게 성분 하나씩 가지고 있는 애들이니까 T로 각각 미분 그러면은 내적하면은 이렇게 곱해지는 거잖아요. 여기 미분 첫 네네. 번째 미분한 거랑 두 번째 미분한 그 이제 얘네들이 이제 각각 이런 식으로 이제 슬롯이 있고 첫 번째 미분 성분, 두 번째 미분 성분 이렇게 있으니까 얘를 T에 대해서 그 미분한 게 제곱으로 있는 거니까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또 각각 또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한 번 미분한 거, 뭐 두 번 미분한 거 나오게 되니까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세팅을 잡아놓고 이제 다시 한번 곡선 위에서 공류를 이제 이 법선 벡터의 크기를 측정을 하자. 여기를 이제 고정시킨 상태에서. 그래서 이제 당연히 한 번 미분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한 번 미분하는 거를 이제 크기를 구해보면요. 이 크기를 구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되는데 가만 보면은 여기가 퍼스트 펀더멘털 폼이랑 비슷하게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 저희가 앞에서 이제 계산했던 것처럼 이 이렇게 수직인 애를 잡고 하면은 1하고 뭐 10, 10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여기가 실제로는 1, 빵 음, 나와가지고 이제 그 이제 빵 되고 이렇게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거 통해서 퍼스트 펀더멘탈 폼이 나오는구나 이제 좀 알았고요. 네, 두 번째로 얘 한 번 더 미분하는 건 좀 고됐는데 이제 얘 얘에 대해서 얘에 대해서 이제 잠시만요. 얘도 벡터니까 t에 대해서 이제 미분한 거를 다시 그 전미분을 해줘야 되고요. 여기도 아마 한 번 더 미분해줬어야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 음 여기를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세타 p를 이런 식으로 썼고요. 그래서 얘에 대해서 t에 미분한 거 그리고 곱미분이니까 그대로 있고 이제 세타 p 이제 그대로 나오고 여기 한 번 더 미분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네 개를 얻어낼 수 있고 그렇네요. 네. 네. 그래서 마지막에 정리된 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를 쫙쫙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여기에서 관찰할 수 있는 거는 이 앞부분과 뒷부분을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앞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뭔가 세타 P, PP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가 있고 뒤에 같은 경우는 접벡터로 이루어진 성분이라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위에서 봤던 세컨드 펀더멘털 폼이랑 좀 관련되어 보이는 부분은 여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계산을 쭉쭉쭉 해보니까 뭐 얘네들 다 더한
이제 그런 벡터가 나오고요. 그래서 좀 노가다를 한번 해봤어요. 이제 왜냐면 얘 이제 크기를 구하면은 그게 음, r제곱분의 1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아까 전에 측지공률 개념을 몰랐을 때는. 그래서 아 뭐 잘 지워지겠지 하고 이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곱을 구해야 되니까 이렇게 아, 놈처럼 그 내적으로 생각을 해서 내적이 이제 5개의 리니어 컴포넌트로 연결돼 있으니까 각각 이제 곱하면은 이제 25개의 내적을 계산을 했는데 어차피 좌우 대칭이니까 여기 이제 한쪽만 하면 되고요. 근데 제가 여기에서 좀 재밌게 관찰한 부분은 그 내적을 딱 했었을 때 이제 사실 대각성분은 항상 나오잖아요. 왜냐면 자기 자신과의 내적이니까. 네네. 근데 얘네들이 뭐가 나오냐 했었을 아, 때 여기가 이제 세타와 그 이 친구와 이 친구의 그 내적이고요. 음, 여기 같은 경우는 어 이제 이 친구와 이 친구의 내적이 나와요. 내적이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게 뭐지? P랑 PP랑 PP랑 세타 PP랑 세타 얘네들만 내적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크리스토퍼 심볼을 계산을 했었을 때 딱 세 개만 0이 아닌 거를 봤었어요, 저희가.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이어지지 않을까 하면서 잠깐 프로젝트 셋 2 연이수를 가면은 저도 완벽하게 확인을 하지 않았는데 구 위에서 이제 얘네들만 이제 존재하는데 이제 여기에서 좀 뭔가 보면은 뭔가 이제 이 PP 세타는 얘랑 비슷해 보이고 실제로도 사인 코사인 세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좀 달라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P랑 P 세타 그 어차피 여기는 좌우 대칭이니까 이제 여기랑 음, 대응되는 여기를 의미하게 되는 것 같고 얘는 잘 뭔지 모르겠어요 아직. 어차피 곡률과 관련된 부분에서 빠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이게 그 크리스토퍼 심볼로 가는 길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네 이제 그런 이제 계산을 했고 밑에는 이제 해보다가 다 실패하는 거여서 더 이상 볼 필요 없어요. 이 관찰이 제일 유효한 관찰이었던 것 같아요. 이걸 해보는 거에서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좀 정리를 한 건데 앞선 계산을 이제 다시 쓰면요. 매니폴드 위에서 제가 잡은 이 그 P의 이제 C, 이제 T 이런 애들을 좀 S로 이제 다시 리파라메이터를 하고 이제 좀 보기 좀 저희한테 익숙한 식으로 U랑 V로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과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퍼스트 펀더멘털 폼은 원래는 앞에는 이런 계산이었는데 좀 정리를 해보니까 뭐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게 되고 그냥 표현만 노테이션만 수정한 거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복잡했던 식 같은 경우를 다시 이제 파라미터레이션을 해보니까 이거 그 한 번 미분한 거에 이제 놈 같은 경우가 이제 du ds 제곱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내적으로 뜨게 되고 여기에 이제 내적이 되는 부분들이고 이제 이 조건 때문에 이제 얘가 크기가 항상 1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ds 제곱이 다 들어가 있는데 얘를 넘기게 되면은 저희가 아는 퍼스트 팬더멘털 폼이 진짜로 나오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그래서 이렇게 두면은 그냥 실제로는 저희가 퍼스트 펀더멘털 폼은
결국에 매니폴드 위에서 곡선의 저 벡터의 길이를 통해서 도출이 되는구나 라는 거를 이제 어, 다시 한번 했었고요. 사실 여기 ds 제곱을 곱한다는 게 좀 이상한 느낌이긴 합니다. 여기에서는 1로 고정시켰지만 보통 저희가 1로 고정시키는 파라미터이제이션을 안 하니까 이런 반대로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해요. ds 제곱을 측정하고 싶으니까 여기는 잘 모르는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세컨드 펀더멘털 폼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이렇게 5개의 컴포넌트로 연결된 식이 있었는데 좀 잘 정리를 하면은 이제 뭐 이렇게 쓸 수가 있었고요. 여기에서 세컨드 펀더멘털 폼에서 이제 결국에 내적을 그 곡면의 법선 벡터와 내적을 하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접벡터 성분이기 때문에 그 0이 돼요. 그래서 크게 A와 B로 나누면. 그래서 저희가 그 세컨드 펀더멘털 폼을 볼 때, 아, 이 접벡터 부분은 어차피 날아가니까 여기만 관찰을 하게 되는구나, 라고 좀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접벡터의 미분, 그러니까 뭐 가속도 벡터라고 할까요?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얘를 좀 행렬 형태로 다시 쓰게 되면은 좀 세컨드 펀더멘털 폼이 나오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한 측지곡률과 관련된 게 아마 이거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곡선을 그냥 아무렇게나 의학하고 잡았으면은 이제 그 약간은 얘가 돌아가 있는 거죠. M 벡터보다. 둘 다 얘랑 수직이긴 한데 이제 다른 방향으로 또 그 같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얘 수직인 스페이스 안에 있지만은 좀 더 돌아가 있는 M 벡터보다 약간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아야 이제 법공률이니까 이제 가우스 공률이 되는 거였고요. 아까 전처럼 이제 그냥 얘 냅다 크기를 구하면 안 되더라. 뭐 이런 거였고 그래서 식을 열심히 이제 그 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퍼스트 펀더멘탈 폼의 대각성분을 ln으로 놓고 이제 그 비대각성분을 m이라고 나서 이제 이런 제약 조건 하에서 이제 그 라그랑지 승수법을 이용해서 이제 그 풀겟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게 되면요. 미분 싹싹싹 하고 계산하면은 이제 얘랑 이렇게 생긴 행렬과 2차 형식과 얘를 이제 동시에 만족시키는 람다 u 프라임 v 프라임이 최대 벡터와 최소값이 되는데 오, 이제 여기 이 식에다가 제가 u 프라임 v 프라임을 곱하게 되면은 그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분배 법칙 해줘서 그러면은 이 제약 조건 하에서 계산한 거니까 1이 되고요. 음,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얘도 이제 그 붙여서 2차 형식 그대로 계산해 주면은 이런 2차 방정식과 람다로 계산이 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얘 자체가 이제 그 법공률의 정의였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우스 곡선에서 계산하고 싶어하는 곡률에서 이제 보고 싶어하는 이제 최대값과 최소값의 대상이니까 이 2차 방정식의 최대 최소를 구하면 되는군. 그래서 람다를 구하면 되는구나. 어차피 나머지는 다 고정이니까. 그래서 뭐 이제 얘를 이제 구하는 거는 좀 고유값 문제랑 비슷하게 얘네 두 개 한 벡터와 람다를 결정하면 되니까 음, 이제 그러면 적어도 0이 아닌 해가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0이 아닌 해가 존재를 하면은 여기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그 AX 그 디터미넌트가 0이라는 얘기랑 똑같잖아요. AX는 0을 만족하는 0벡터가 아닌 X가 존재하면은 이제 널 스페이스의 차원이 그 0이 아니라는 거니까
디터미넌트 플랭크가 아니어서 디터미넌트가 이제 0이란 얘기랑 같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디터미넌트가 0이 되는 그 고유값 구하는 논리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 디터미넌트를 구하게 되면은 뭐 이런 식으로 풀리고요. 얘를 잘 정리를 하면은 람다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근해 공식 써서 해서 정리는 안 했는데 굳이 가우스 공률 구할 때는 정의할 필요가 없는 게 근각계수 쓰면은 a분의 c가 두 근의 곱과 같으니까 이제 ln-m 제곱하고 eg f 제곱 나와서 얘가 이제 그 가우스 공률 구하는 뭐 복근어 포뮬라 뭐 이렇게 적힌 여기 프로젝트 셋 2에서도 봤었던 것 같은데 음, 얘 말고 없나? 막 그 금융팀 돼 있는 거기 있었던 거. 아, 네. 팀. 제가 여기저기에 노트를 섞어놔가지고 이렇게. 음, 좀 이거와 비슷했던 시기였던 것 같은데 그렇게 있지 않았나요? 왜 안 보이지? 그래서 아무튼 이제 똑같이 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반대로 이제 그 공률을 가우스 공률이 아니라 평균 공률로 정의를 하면은 이제 이거분의 이 떼고 뭐야 잠깐만요. 두 근의 곱이면 마이너스 한 붙이면 되죠. 평균이니까. 그래서 두 근의 합으로 뭐 이제 쓰기도 하고 이렇게 아마 음. 계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법선 어, 벡터를 버리는 방법을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실제로 내적 계산을 토대로 이제 크리스토퍼 심볼 같은 것들이 정의가 되는 거 아닐까? 라는 좀 직관만 잡았어요. 그래서 좀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지금 그 이 세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은 약간 UV에서 사실 이런 곡선을 잡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U 플러스 D 뮤를 한다는 거는 실제로는 이런 제가 T 그 어떤 C1을 잡고 여기에다가 뭘 태워야 되죠? 음, 뭐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어떤 1대1로 잘 변환이 되는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 그런 걸 이제 태워서 이제 보고 있었던 센스가 그 앞에서 말한 것처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접벡터로 보는 것도 이런 센스에서는 큰 무리가 없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어, 대단하십니다. 진짜, 네. 아, 진짜, 진짜 대단하십니다. 예. 이번에는 좀 계산 네. 노가다를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보이는 것들이 많아서 실제 계산이 가능하니까 좀 기분이 좋더라고요. 안 돼서 처음에 아까 전에 이 구 위에서 가우스 공률 계산하는 것만 3시간 붙잡고 있었는데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얘가 아무리 해도. 그래서 뭐지 하다가 아 이게 그 내가 아는 공률이 공률이 아니었구나. 이걸 좀 찾아가지고 네, 좀 그래도 하면서 되게 그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FIM도 하고 싶었는데 또 오늘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확률론과 미적분 그 미분기야 아마 서브스터디 1강이었나? 김태익 선생님이 리딩하신 게 있는데 비슷한 내용으로 근데 저는 좀 더 구체적인 예시를 잡아서 발표를 해봤고요. 거기도 한번 그 이제 같은 내용이니까 한번 봐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쯤 하면은 약간 이제는 뭐 내재적 외적이란 말이 뭐
구체적으로는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하는지는 알겠다? 그냥, 체인룰 하고, 뭐, 국미분 하고, 다 그냥 그런 느낌인 거네. 진짜, 저 벡터도, 네. 그 아마 서브 스터디 기준으로 좀 그 나왔던 말이, 그럼 모든 곡선으로 한 점 잡았다고 해서 저 벡터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그게 다 한 평면 위에 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어, 크게 관심을 가고 보지 않았습니다. 음. 근데 어차피 그 아마 이제 미분하게 되면은 결국 체인룰에 따라서 이제 뮤와 V에 대한 어떤 항으로 표현되고 그다음에 DC1에다가 DT로 미분한 건 상수로 떨어지게 되니까 아마 다 그렇게 리니어하게 표현돼서 뭐 그렇게 그잘 위에 있다 이런 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 지금 이제 사실 뭐 녹화도 한 1시간 정도 하긴 했는데 이제 이 네. 시점에서 좀 뭔가 또 같이 결산할 부분이 있을지 아니면 그냥 프로젝트 얘기 녹화 끄고 할지 네, 음, 좀 또 의견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음. 그래요. 같이 좀 해야 될 게, 어, 그래요. 아까 전에 말한, 심플렉스 정도만 한번 좀 감을 잡볼까요? 아니면은, 가중 심플렉스에 대한 뭔가 시각적인 직관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한 숫자 넣고 한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그러면 화이트보드를 일단 켜보겠습니다. 저희가 했던 것처럼 세 개에서만 해볼까요? 네, 이제, 가중 심플렉스면은, 키 노테이션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P1, P2, P3, 그리고 이제 W 이렇게 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P벡터가 1이다. 뭐 이렇게 되는 세트를 모아놓은 거겠죠? 이것도 헷갈리는데 이렇게 클로즈드였나요? 오픈인가요? 크게 중요한 부분은 잠시만요. 아니긴 한데 그 약간 지금 녹화를 껐어야 했을지 하는 좀 생각이 들어서 그런가요? 그냥 끄고 뭔가 그냥 끄고 네. 제가 그냥 네. 뒤에 좀